진공청소기 서안나. 내 배는 항상 불러있지요. 하지만 늘 배가 고파요. 눈에 보이는 건 모두 들이마시고 싶군요. 먼지가 가득 차면 주인은 내 배를 열고 더러워진 세상을 끄집어내죠. 내 뱃속엔 세상을 걸러내는 필터가 달려있죠. 필터에는 단추, 하늘, 터진 신발, 깨진 기와장, 언덕, 노을, 정올이 딸린 계단, 풀밭을 뛰어다니는 소녀가 물고기처럼 퍼덕거리며 걸려있기도 하거든요. 나는 그것들을 내뱉고 한껏 가벼워진 몸으로 다시 세상을 들이마시지요. 어쩔 땐 TV도 집어삼키고 집도 한 채 먹어치우죠. 오늘 아침엔 소녀가 풀밭을 머리에 이고 내 뱃속을 붕붕 날아다니네요. 소녀를 위해 화장품과 비둘기 몇 마리도 먹어야 할까봐요. 주인이 다시 내 몸을 열고 있어요. 두 번째 시입니다. 거미 김충규. 발에 흙 묻히며 살고 싶지 않아 허공으로 올라왔지요. 허공으로 올라온 나를 땅 기운이 끌어당겨 피가 머리 쪽으로 몰려 거꾸로 매달리곤 하지요. 아침마다 허공의 뜰에 고인 이슬로 가랑이를 씻고 무언의 노래를 세상 밖으로 퍼뜨리지요. 내 뼈를 추려내어 지어놓은 집, 화나고 눈부셔. 지나가는 뼈 없는 곤충들이 스스로 집에 갇히지요. 내게는 집이지만 그들에겐 감옥이죠. 땅에서 태어난 생명은 땅에서 죽는다지만 내 집에 갇힌 것들은 영영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죠. 곤충을 잡아먹을 때마다 내 뼈는 더 부드러워져요. 내 뼈가 단단했다면 나는 결코 허공에 올라와 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부드럽고 낭창낭창 휘어지는 뼈, 나를 허공에 밀어올린 힘이지요. 세 번째 시입니다. 달팽이 집이 있는 골목, 고영. 내 귀 속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밀려난 작은 소리들이 따각따각 걸어 들어와 어둡고 찬 바닥에 몸을 누이는 슬픈 골목이 있고 얼어터진 배추를 녹이기 위해 제 한 몸 기꺼이 태우는 새벽 농수산물 시장의 장작불 소리가 있고 리어카 바퀴를 붙들고 늘어지는 빌어먹을 첫눈의 신음소리가 있고 좌판대 널빤지 위에 푸른 수위를 껴입은 고등어가 토해놓은 비릿한 파도 소리가 있고 갈라진 손가락 끝에 잔멸치 떼를 키우는 어머니의 짜릿한 함숨 소리가 있고 한 땀 한 땀 나를 꿰어내던 겨울비의 따가운 박음질 소리가 있고 내 귀 속 막다른 골목에는 소리들을 보호해주는 작고 아름다운 달팽이 집이 있고 아주 가끔 따뜻한 기도 소리가 들어와 묻기도 하는 작지만 큰 세상이 있고. 네. 복습합니다. 묘사의 종류 4가지 기억하시죠? 설명적 묘사, 암시적 묘사가 있고 암시적 묘사에는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가 있고요. 또 묘사의 구조 3가지, 구조는 3가지죠. 3가지. 서경적 구조, 심상적 구조, 서사적 구조가 있고요. 묘사의 시점 4가지, 이거 특히 중요하죠. 이렇게 고정 시점, 이동 시점.
회전 시점, 영상 조립 시점 등이 있습니다. 네, 한 번만 안 보고 딱 써보세요. 나중에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 무의식 중에 남아서 네, 맞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짧은 시 하나 보겠습니다. 봄, 이성부 시인의 시입니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제목이 봄입니다. 봄. 일단 봄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그냥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시간상에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념입니다. 관념. 그런데 그러니까 관념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존재죠. 이제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서 기웃거리다가 봄이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서 기웃거린대요. 겨울에 그랬다는 거죠. 겨울의 분위기는 이게 이제 겨울의 분위기인데 그 겨울에 이런 데서 기웃거리거나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봄이 이랬대요. 이렇게 나자빠져 있다가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라고 합니다. 여기요.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너는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라고 해요. 바람이 빨리 가야 돼 라고 말해 주니까 흔들어 깨워야 뭐 하고 있니? 빨리 가야지. 빨리 봄을 흔들어 재촉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봄은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데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 그것을 화류법이라고 하죠. 살활자에 깨우칠 유자 써가지고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즉 살아있는 것에 비유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또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네,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그것을 의인법이라 하고 살아있지 않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데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 그것을 화류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류법이나 의인법을 쓰게 되면 표현이 상당히 생동감 있고 생기발랄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류법 또는 의인법을 써서 봄이라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봄이라는 관념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마치 눈에 보이듯이 진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관념을,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관념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인 것처럼 어떤 묘사할 때 이런 것은 그 특징을 잘 잡아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진공청소기, 서안나 시인의 시입니다. 진공청소기, 제목이 진공청소기래요. 자, 먼저 읽어봅니다. 내 배는, 제목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진공청소기. 내 배는 항상 불러있지요. 진공청소기의 특징을 탁 내던지고 있습니다. 내 배는 항상 불러있지요. 하지만 늘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대요. 고프대요. 늘 배가 고파요. 하지만 늘 배가 고파요. 눈에 보이는 건 모두 들이마시고 싶군요. 먼지가 가득 차면
주인은 내 배를 열고 더러워진 세상을 끄집어내죠. 좀 생각을 참 하면서 읽어야 돼요. 먼지가 가득 차면 주인이 또 누굴까요? 이렇게 주인, 그죠? 이렇게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은 내 배를 열고 더러워진 세상을 끄집어내죠. 내 뱃속엔 세상을 걸러내는 필터가 달려있죠. 필터는 단추, 하늘, 터진 신발, 깨진 기왓장, 언덕, 노을, 정월이 딸린 계단, 풀밭을 뛰어다니는 소녀가 물고기처럼 퍼덕거리며 걸려있기도 하거든요. 나는 그것을 내뱉고 한껏 가벼워진 몸으로 다시 세상을 들이마시고요. 여기서 살짝 끊어줘야겠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주세요. 어쩔 땐 TV도 집어삼키고 집도 한 채 먹어치우죠. 오늘 아침엔 소녀가 풀밭을 머리에 이고 내 뱃속을 붕붕 날아다니네요. 이 부분도 참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녀를 위해 화장품과 비둘기 몇 마리 더 먹어야 할까 봐요. 주인이 다시 내 몸을 열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그 칼 융의 그 명언이 생각났어요. 인생이란, 즉 산다는 건 인생이란,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인생이란 자아가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 시에 딱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현재 진공청소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이죠. 그런데 실제 진공청소기를 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다른 말을 쓴 거겠죠. 진공청소기에 빗대 가지고 진공청소기의 속성을 이용해서 이것도 마치 살아있는 생물인 것처럼 화류법을 쓰고 또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법을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을 진공청소기라는 시각적 존재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구체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게끔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관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관념을 진공청소기라는 시각적 존재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 네, 그게 뭔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러니까 우리 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자아를 보면은 정신, 무의식과 의식을 통틀어서 주인은 가장 중심에 있는 주인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아의 주인이에요. 근데 자아는 또 이성적 활동의 주체이고 또 자아는 자신의 주인이죠. 자신은 육체적 활동의 주체이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전체 주인이고 그리고 자기, 자아, 자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 의식 통틀어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아는 이성적 활동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신체적 활동이잖아요. 신체적 활동.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만약에 뇌의 주인이라면, 정신, 우리 뇌라는 물질의 주인이라면, 그러니까 자아와 자신, 그죠? 자아와 자신이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잠을 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좀 설명이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적 활동을 하는 자아와 육체적 활동을 하는 자신이 밤에 잠을 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뇌의 주인인 자기는 뇌를 좀 씻어서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뇌가 낮에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죠. 기억을 너무 잡다한 기억을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귀로 들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죠? 어떤 그런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억들이 어디로 가요? 제일 처음에 해마라는 데로 가죠. 해마. 해마는 어떤 기억의 중추신경이 기억의 중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해마에서 중요한 정보는 저기 저 퇴뇌 피질이라는 데로 다 옮겨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나머지 쓸데없는 온갖 잡다한 그 기억들은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누는 게 있었죠. 이렇게 이 부분은 싹 뱉어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낮에 활동했던 온갖 잡다한 기억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싹 주인이 잠잘 때 청소해버리고 다시 다 지우고 나면 청소하고 나면 다시 또 다 집어넣죠. 그래서 그 활동 내역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관념이라는 것은 기억을 말하겠죠. 뇌 속에 있는 그 기억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묘사를 할 때 육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의 속성을 포착하여 상상력을 발휘하고 현실의 삶과 그 삶에서 느껴지는 관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보이지 않는 대상의 속성을 탁 포착해가지고, 그죠? 그것을 빗댈 만한 우선 상상력을 발휘해야겠죠.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현실의 삶에서 느껴지는 관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우리 왜 청소기가 어떤 것들은 우리 뇌랑 좀 닮아 있는 모습의 청소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청소기하고 우리 뇌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봅니다. 거미, 김충규 시인의 시입니다. 발에 흙 묻히며 살고 싶지 않아 허공으로 올라왔죠. 허공으로 올라온 나를 땅 기운이 끌어당겨 피가 머리 쪽으로 몰려 거꾸로 매달리곤 하지요. 이거는 바로바로 읽으면서도 느낌이 오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시인이 단순히 어떤 거미의 입장에서 상상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사유를 통해서 의미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독자의 관점에서 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미래요, 거미. 거미가 거미인데 발에 흙 묻히며 살고 싶지 않아. 발에 흙 묻히며 산다는 것, 이것은 현실의 세계죠. 흙은, 땅은 현실의 세계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허공으로 올라왔죠 라고 하는데 허공은 항상 이상의 세계죠. 그런데 허공이라는 것, 이상이라는 건 또 뭐겠어요? 현실이 아니니까 이상이겠죠. 네, 우리는 항상 바른 땅에다, 현실에다 발을 대면서 항상 이상을 향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죠. 네. 그런데 허공으로 올라가서 있는데 허공으로 올라온 나를 땅의 기운이 끌어당겨. 네, 현실이 우리가 이상에 젖어 있거나 공상에 빠져 있거나 망상에 젖어 있으면 어때요? 현실이 끌어당기죠. 네, 내려와 하고 이렇게. 피가 머리 쪽으로 몰려 거꾸로 매달리곤 하지요. 아침마다 허공의 뜰에 고인 이슬로 가랑이를 씻고 무언의 노래를 세상 밖으로 퍼뜨리죠. 이 무언의 노래라는 것은 어떤 먹잇감을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거미의 망을, 투명한 망을 이렇게 또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거미망 있잖아요. 투명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랑이를 씻는다 이 말은, 거미줄에 보면은 아침에 이슬이 참 많이 맺혀 있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거미줄에 아침에 보면 거미줄에 이슬이 맺혀 있는데 굉장히 예쁘고 맑고 투명해요. 그 투명한
물로 가랑이를 씻는다고요. 참 표현이 멋지죠. 왜 가랑이를 씻을까요? 그 거미는 그러니까 거미줄을 뽑는 그 실젖이라는 게 있어요. 젖, 네, 실젖이라고 해서 그 거미줄을 그러니까 항문 바로 아래 거미줄을 뽑는 그 어떤 신체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실젖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미짓을 지으려면 거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깨끗한 거미줄 가지고 이렇게 거미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네. 내 뼈를 추려내어 지어놓은 집, 화나고 눈부셔라고 하네요. 뼈를, 그러니까, 그, 어떤 이상의 세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예, 한마디로 아주 뼈를 추려내서 집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상을 실현하느라고 현실의 뼈가 희생됐습니다. 엄청 뼈가 빠지도록 지어놨나 봐요. 네. 지나가는 뼈 없는 곤충들이 스스로 집에, 갇히지요. 내게는 집이지만 그들에게는 감옥이죠. 땅에서 태어난 생명은 땅에서 죽는다지만 내 집에 갇힌 것들은 영영 땅에 들어가질 못하지요. 라고 합니다. 집을 지은 자와 집을 짓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네. 곤충을 잡아먹을 때마다 내 뼈는 더욱 부드러워져요. 내 뼈가 단단했다면 나는 결코 허공에 올라와 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부드럽고 낭창낭창 휘어지는 뼈. 나를 허공에 밀어올린 힘이지요. 나를 허공에 밀어올린 힘이래요. 아주 시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런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나 꿈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낭창낭창하고, 네, 바로 그런 성격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달팽이 집이 있는 골목. 네, 이 시도 금방 느낌이 옵니다. 달팽이 집이 있는 골목. 달팽이 집이 어디에 있을까요? 달팽이한테 집이 있는데 골목이 있대요. 골목을 쭉 들어가다 보면 달팽이 집이 있다라는 건데, 그죠? 달팽이 집이 있는 골목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네, 골목 따라서 쭉 들어가면 달팽이 집이 있어요. 네, 그런 게 뭘까요? 내 귓속에서는 귓속이래요. 귓속이 귓구멍이 골목이라면 그 귓구멍 그 막다른 그죠? 막다른 부분에는 귓구멍의 막다른 부분에는 바로 달팽이 집이 있나 봐요. 내 귓속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고 골목 쭉 가다 보면 막힌 데가 있다는 거죠. 네, 막힌 데가 있는 골목이 있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밀려난 작은 소리들이 네, 작은 소리들이요. 작은 소리. 네,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큰 소리 못 치면서 사는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따각따각 걸어 들어와 어둡고 찬 바닥에 몸을 누이는 슬픈 골목이 있고 네, 귓속에 그러니까 내 귓속에 골목들이 있는데 참 사연 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 귓속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들이 많죠. 살면서 들어온 것들이 많아서 어떤 그 들어온 것들이 기억의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골목은 어쩌면 저 귓구멍이니까 청각적으로 보이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내 귓속은 저 기억 또는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랄까 내 귓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귓속은. 네,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귓속이 귀라는 기관이 듣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상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 공간을 뭐랄까요? 귓속에 있는 현실적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서 얻게 된 그 기억을 시각적으로 또 청각의 느낌도 있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으로 다시 재현시켜 놓은 겁니다. 얼어 터진 배추를 녹이기 위해 제 한 몸 기꺼이 태우는 새벽 농수산물 시장에 장작불 소리가 있고 귓속에는 이 기억도 있어요. 이 소리도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 소리도 내 귓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리어카 바퀴를 붙들고 늘어지는 빌어먹을 첫눈의 신음소리가 있고 이런 것들 다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다 체험한 기억들이죠. 좌판된 널빤지 위에 푸른 수위를 껴입은 고등어가 토해놓은 비릿한 파도 소리가 있고, 이거 참 표현 좋습니다. 고등어가 토해놓은 비릿한 파도 소리가 있고, 네, 이렇게 표현 참 좋아요. 갈라진 손가락 끝에 멸치대를 키우는 어머니의 짜디짠 한숨 소리가 있고, 짜디짠 한숨 소리도 있대요. 네. 한 땀 한 땀 나를 꿰어내던 겨울비의 따가운 박음질 소리가 있고, 지금 화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런 어떤 경험 세계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해요? 소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장면인데 다 소리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생생하게. 내 귓속 막다른 골목에는 소리들 보호해주는 작고 아름다운 달팽이 집이 있고, 한마디로 달팽이관이었네요. 귓속에 있는 달팽이집. 우리 달팽이관이라고 하죠. 달팽이집이 있고, 아주 가끔 따뜻한 기도 소리가 들어와 묻기도 하는 작지만 큰 세상이 있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세계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작은 세상이지만 자기의 그 시장 사람들의 삶이 들어있는 큰 세상이기도 하죠.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참 여운을 많이 남겨요. 이렇게 따뜻한 기도 소리가 들어와 묻기도 하는 작은 세상이 있고, 네, 그 시장 사람들의 소원들, 네, 그 소원들도 이 화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소리로서 기억하고 있죠. 네,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묘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